그래서 지고도 이긴다. 협상에서 영리한 협상가는 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결론입니다. 이 책의 결론. 빠라란 짠!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버가 됩시다. 짜잔! 우리 모두 성공할 거예요. 응답하라!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드디어 독서 리뷰하는 날이에요. 오늘은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도서를 리뷰할 텐데, 이거는 신사임당 주원규 씨가 먼저 했었던 독서 리뷰예요. 먼저 추천했었던 도서고, 그래서 제가 덕분에 읽게 되었습니다. 책값은 15,750원에 지금 팔리고 있고, 이북은 거의 만원에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은 간단하게, 이 책에서는 MBTI처럼 세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기버, 그리고 더 많이 받는 테이커, 내가 받는 것만큼 돌려주는 매처, 이렇게 세 가지 성향이 존재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의 성향은 뭐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약간 어릴 때는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테이커였던 기질이 있었고, 점점 내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많이 듣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받는 것도 그렇고 매처의 성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독서 리뷰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는데 너도? 나도? 보면서 이제 매처 아닐까 하는 이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기버냐, 테이커냐, 매처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개발,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거를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줘라, 기버가 되라, 그래야지 크게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2011년도에 통계청에서도 현금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했었고, 그때도 상위 0.2%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역시 현금성 자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칭하죠. 근데 부자들끼리는 현금 100억 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한답니다. 그게 슈퍼리치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을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져야 부자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부자들을 성공했다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책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버도 있을 거고 테이커도 있을 거고 매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대부분 기버더라.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더 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어렸을 때는 기버의 성향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배웠었는데, 점점 커서 가니까 내가 막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최근까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약간 마음을 버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는 이제 편치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 기버 맞아. 그런데 기버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불편함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기버라고 해서 연봉을 덜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혜택이 없지 않을까 하는 편견에서 나와서 아예 대놓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행동해. 그러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방향성까지 제시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왜 받는 것보다 더 줘야지 성공하냐 라는 말을 하면은, 더 받는 사람이 테이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이커는 협상이라는 거를 주고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딜 아닌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지 다음에 계속 관계가 이어나가는 거 아닌가? 그게 비즈니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해라.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고, 대놓고 도움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을 빌려봤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돈을 빌려봤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럼 내가 이제까지 돈 빌려줬던 건 뭐지? 왜 자기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나는 안 빌려주는 거지?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힘을 뺀 의사소통을 해라. 그게 조언이다. 조언에는 4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움이고, 두 번째는 관점 전환이고, 세 번째는 헌신이고, 네 번째는 아첨이 있다고 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교묘하게 자신을 헌신하도록 이끄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보다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친절을 베푼 사람이 당신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도 조언을 구해라. 멘토들을 많이 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명의 멘토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관점이나 이런 거를, 조언을 많이 구해라,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버들이 다 성공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기버도 있고 실패한 기버도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성공을 담고 있지만 더 큰 성공을 하려면 많이 줘라. 성공한 기버도 있고 실패한 기버도 있을 건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이제 곰곰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게 똑같이 줬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버가 성공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는데 추락할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테이커를 만나거나 이제 매처를 만나더라도 매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맞았는데 일단은 이제 씨앗 뿌리듯이 이타적인 행동 양식을 뿌려놔야 이게 나한테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뿌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뿌리는 방법 이상으로 실패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방법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적으로 베푸기만 하면은 뭐 어떻게 성공하겠냐. 동료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베푼 것만큼. 근데 그거는 좀 매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을 이때 활용하라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라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힘을 뺀 의사방식 소통인 조언만 계속 구하고 다니면은 내 이익은 챙기지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전 계속 밀려 나가면서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항상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보도 빠르고 인상도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좀 이류도 아니고 삼류, 아웃사이더로 빠지면 빠질수록 내 세상에만 갇혀서 사람들이 나의 성격이나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서 상상해서 웃고 있는데 상대방은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내가 세상과 사회성이 단절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최악인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긴 하되 나 혼자서 계속 도와줘서 아무런 이익이 없이 진이 빠지는 상황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패한 기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내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다 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그 사람한테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챙기는 거야. 그랬을 때 에너지 소진이 줄어들면서 그 내가 도와준 사람도 이타적으로 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럼 나도 힘이 덜 들면서 올라오고 그 사람도 이타적으로 바뀌니까 기버와 기버가 2명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기버가 되지 않도록 3가지를 조심하라는. 첫 번째,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과도하게 공감하지 말라는. 세 번째, 지나치게 소심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소심하기도 하는데 과도하게 공감을 해요. 모르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내 마음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스노우폭스 홀라워 김승호 회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쇼츠에서 막 떠오면서 좋아요를 막 눌렀는데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은 딱 2명 있는데 15살의 나하고 65살의 나라는 거예요. 15살의 나, 65살의 나, 15살의 나, 65살의 나 이렇게 2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계속 슈퍼맨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은퇴한 사람이 되면은 잘한 것과 못한 것 그런 거를 구분할 줄 알겠죠. 내가 만약에 인생 간 전체 통틀어서 돈 벌을 수 있는 게 40억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벌잖아. 천천히 가도 되겠네. 쓸데없는 욕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단기간에 조심해야지. 단기간에 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벌 돈을 압축해서 이 기간에 벌자. 그리고 요즘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들은 이제 단기간에 버는 게 아니라 소득을 높이는 전자책을 쓰거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해서 나의 수익이 200, 300을 공을 한 개 붙여서 공 2개를 붙여서 올라가는 거를 많이 강의를 하고 그런 강의법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강의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은 내 성향과 맞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저걸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20대 때부터 알바를 좀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했었는데 돈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고 생각이 깊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대 때부터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었고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근무하냐에 따라서 소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오전에는 블로그, 오후에는 매일 1일 1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최저 5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똘똘하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고 계속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까?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은 이 기업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서 많은 돈을 실현하고 그때부터 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기승전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컨설팅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돈을 값어치
가치 있게 쓰는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생각의 순서부터 개조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작년부터 이렇게 자기계발 도서 중에 생각을 교정하는 책들을 읽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주원규 씨나 자청이나 트리저 헌터처럼 점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그런 생각을 알 것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거예요. 의미 없이 이타적으로 굴어서 너 혼자서 소진하지 마. 그거는 실패하는 기버들의 공통점이자 특징이야.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사람을 너무 많이 믿지 말고, 과하게 공감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소심하지도 마.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고도 이긴다. 협상에서 영리한 협상가는 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결론입니다. 이 책의 결론. 아라란 짠!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버가 됩시다. 짜잔! 우리 모두 성공할 거예요. 응답하라! 요 애덤 그랜트 쓰신 이 작가분은 좀 슬프지만 이제 보이시나요? 약간 슬프지만 이 머머리 선생님이세요. 근데 머머리지만 이제 약간 천재에 가깝습니다. 약간 천재에 가까워요. 이 분은 와튼 스쿨 조직 심리학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시건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세계 3대 경영 대학원으로 손꼽히는 와튼 스쿨로 옮겨 지금까지 재직 중인데, 이분이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튼 스쿨 최초로 최연소 종신 교수에 임명됐대요. 그러니까 엄청 천재인데 교수로 종신 교수에 임명됐다는 게, 이 천재가 쓴 건데 이 천재도 성공을 엄청나게 갈망하는구나, 그리고 궁금해하는구나. 그랬더니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될 거는 아까 말했던 3가지. 그렇다면 해결책은 바로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닌 생각에 감정을 이입해라. 사람한테 감정이입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에 감정이입을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예시들은 바로 기브 앤 테이커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생각에 감정이입하는 게 뭔데? 그리고 계속 나한테 받기만 하고 얻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나 계속 기보로 남아? 그럴 필요 없대요. 티포텟이라고 이제 안갚음을 해라. 복수한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줄 만큼 안 줬어. 그러면 복수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사회성의 원칙. 내가 친절로 대했는데 이 사람이 친절로 안 해주면 사회적으로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친절했는데 이 사람이 친절로 안 돌려줬을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은 이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도 친절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언가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친절할 필요 없다라는 이 사회성의 원칙을 이 책에도 티포텟, 안갚음하라는 전략으로 기버한테 하라고 해요. 근데 다만 3번 중에 한 번의 퇴로는 열어줘라. 2번은 똑같이 복수해라.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네가 약간 더 큰 자세로 그냥 포용해줘라.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안갚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안갚, 티포텟. 이제 3번 중에 한 번은 감싸 안아줘라. 뭐 이런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호혜의 고리예요. 호혜의 고리. 한 명이 부탁하면 자신의 지식이나 인간관계나 자원을 동원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첫 번째, 제가 아까 전에도 도움을 구하라, 조언을 구하라 이런 말 했잖아요. 조언을 구했을 때 호혜의 고리라고, 이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원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도 테이커였었는데 매처였는데 기버였는데 다시 또 기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커의 경우 계속 기버로 남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기버는 원래 주는 걸 주고 매처는 받는 것만큼 주고, 근데 테이커는 원래 더 많이 받잖아요. 받는 것만큼 주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때 행동이에요. 그게 평판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이커인지 기버인지 모를 때는 많은 대중 앞에서 공식적인 약속을 할 수 있게 기버처럼 행동할 수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해결책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버로 거듭나기 위한 실행도구 10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읽으시고 제가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신의 기버 지수를 평가하고, 두 번째, 호혜의 고리를 실천해라. 세 번째, 남들이 자기를 더 잘해내도록 돕거나 스스로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 러브머신을 도입해라. 다섯 번째, 5분의 친절을 실천해라. 많이도 필요 없다. 여섯 번째,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을 대변하라. 일곱 번째, 내가 기버이고 싶다면 기버들의 모임에 참가해라. 여덟 번째, 개인적으로도 너그럽게 행동해라. 아홉 번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도와줘라. 10번째, 도움을 더 자주 구해라. 도움을 계속 많이 구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행동에 반하는 모습을 많이 겪게 되죠.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대구에 내려가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좀 긴데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 그때 대구에서 만나면 아직도 이제 연락하고 지내는데, 맨 처음에 서울에 있었을 때 제 마음과 대구에 내려갈 때 마음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무서워했고, 그리고 서울에서처럼 친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대구에서 사실은 치유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서로 친절하지 않고 대면 했었을 때도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한 바에 취업을 해서 바텐더로 취업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저보다 키는 작으셨어요. 그때 남성성이 보기 힘들다, 남성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어 이것도 되뇌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기 몸살 있어도 혼자서 나와서 손님이 없어도 계속 문을 열더라고. 그런 모습에 제가 좀 많이 감동을 먹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있으려고 내려갔는데 결론적으로 6개월 정도 있었고, 그 사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울타리가 어떤 그룹이라는 그 그룹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을 리스펙하게 된 거죠. 그 사장님을 리스펙하게 된 거예요. RSP 그 마왕 유튜버 형님도 말을 하잖아요. 이성을 대할 때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담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오버하지 말고 그냥 항상 여유 있게 해라. 여유 있게 하고 더 나는 성공할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어느새 너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네가 살아가다 보면 너도 어느새 그런 사람들처럼 변해 있을 것이다. 다 똑같죠. 저는 사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한 건 부자가 아니라 부자의 삶을 영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의 삶은 항상 여유롭고 그 주변에는 이타적인 사람이 많고, 그리고 생각이 너무 섹시한 사람들이 많고, 약간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조크가 있고, 그리고 넥스트를 생각하고 좀 먼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놀라웠던 거는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모습에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렇게 힘들 때는 난 저렇게 못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가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친해지고 싶어서 계속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저는 그걸 아직도 겪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자기 개발을 시작하고, 다음에 넥스트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부자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하나의 유튜버인데요. 이런 독서 리뷰도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브앤테이커를 보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긍정적인 기운이 전염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구나, 나도 기브앤테이크를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